반대가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에는 반드시 정의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용이가 전쟁을 하지 않은 채로 나라를 일본에 넘겼는데 그게 평화냐? 그게 평화가 아니거든요. 왜? 정의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전쟁을 안 하는 것이고, 지금 남북한의 관계에서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자, 근데 평화를 하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평화는 그 속성 자체가 다른 말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을 한다, 그렇지만 평화를 한다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항상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했는데, 전쟁을 왜 하느냐? 평화를 위해요. 전쟁을 하는 목적이 쭉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이거는 평화가 아니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대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우리가 전쟁한 건데 그러면 아주 나쁜 일입니까? 그거는 광복군이 싸운 거는 나쁜 일이에요. 왜? 이거는 우리가 진짜 평화를, 이거는 가짜 평화니까 진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공부 깨나 했다는 사람들이 좌나 우를 불문하고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그러면 북한한테 항복하자는 소리입니까? 라고 우리가 맞받아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전쟁은 목적이고 수단이고, 그리고 평화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적인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그 엉터리에 우리가 이제 속아 있습니다. 속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95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지구 역사에 평화협정이 8,000개가 있었답니다. 8,000개. 뭐 별걸 다 하셔본 사람이 있는데 그 8,000개의 평균 지속 기간이 2년이랍니다. 2년 만에 다 깨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멕시코랑 평화협정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0이죠. 왜? 전쟁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 맺는 게 평화조약입니다. 사실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평화조약보다 더 센 게 불가침 조약이거든요. 야,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 말로는 제일 센 조약이지. 서로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전쟁한 나라는 평화조약,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북한이 평화조약 맺자, 종전협정 맺자 하는 소리는 뒤에 꼼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을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넓게 말하면은 하나는 꾸르면 됩니다. 꾸르면 돼. 이완용처럼 꾸르면 평화는 평화예요. 개 같은 평화라서 그렇지. 우리가 북한 밑에 들어가는데 살아있다? 나는 그때는 북한에 들어가서 사는 건 난 원하지 않겠습니다. 난 차라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 같으면 총 들고 설악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늙었지만. 어차피 거기서 못 사는 건데. 그런 거가 하나 있고, 진짜 평화는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총을 들고 유지하는 평화입니다. 내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못 덤비는 거, 그게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 그게 지금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옛날에 뭐 박정희, 이승만 때는 이제 물론이지만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게 없다가 지금 다시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의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멀리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미국 폭격기들 잔뜩 떠 있고, 미국 전투기들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 군함들 여기 가까이 와 있고, 그래서 이게 시끄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평화입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요새가 제일 안전해요. 와, 다 동원돼 있구나. 북한이 어떻게 우리한테 덤비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처럼 휴전선에 전부 다 군대 다 뒤로 미로 빼고 말이지, 훈련 못하게 하고, 그거는 우리의 운명을 북한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북한의 소나기 속에 맡긴 짓을, 그걸 평화협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거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돼요. 다시 반복하자면은 전쟁이냐 평화냐, 그런 말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적이니까, 둘 다 목적으로서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통일이 이제 가까이 왔고,
제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200석 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뭐 60주, 70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좌파들한테 논리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최근에 말이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상대방을 때리겠다라는 그 군사 전략을 앞으로 군사 전략 보고서에다 넣겠다라고 12월 16일 날 일본 의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예, 그게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말이죠, 일본 싫어해요. 일본 놈들 힘세면 자기한테 덤벼드는 나라고, 핵폭탄으로 죽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다시 무장을 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자꾸 크고 있고, 북한 놈들 말 안 듣고, 그래서 그거를 막아줄 파트너로 한국을 택하고 싶은데, 이게 좌파는 물론이군요, 우파 정권도 자꾸 중국하고 친하게 노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하고 친하게 놀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 중에도. 그 일본하고는 매일 싸우겠다고 그러고, 그 결과 미국이 야, 저 중국 놈하고 싸울 때는 일본 힘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일본한테 맞짱 뜰 때마다 일본 그 정치가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천년 숙적이야. 우리는 중국하고 사이좋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 나를 지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다 가고 일본도 왔다 갔는데, 일본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군사력은 선한 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힘. 이거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그 선한 힘이고, 요번에 일본이 우리 앞으로 공격을 할 거야. 지금까지는 방어만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는 일본은 전쟁을 못하는 거로 돼 있고 군사력을 갖지 않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헌법은 그냥 놔두고서 그래도 방어는 하겠다. 그거 북한 때문에 그게 생긴 겁니다. 6.25가 나니까 미국이 야, 일본 너 자위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방어라도 해라.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공격도 하겠다로 바뀌었는데, 공격도 하겠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와서 적극 환영한다라고 발표했고, 외무장관이 적극 환영한다고 그랬고, 미국 하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그랬고, 미국 국방부가 적극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은 적이고 우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서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우린 미국 편이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1996년에 썼는데, 세계를 문명으로 다 나눠놨는데 한국하고 중국을 한 동그라미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문명권이고 저거 중국 편으로 붙을 거야. 이거 아닌 거를 가서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 보고 놀랐습니다. 박근혜가 말이죠, 우리나라는 미일중로라는 단어가 그냥 거의 그냥 미일중로예요. 왜 순서가 그러냐? 아니 그건 몰라, 미일중로. 그걸 박근혜 때 미중일로로 바꿨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간 거예요. 너네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 다 소리쳤는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미중일로. 요번에 대통령 취임하는 날 중국 놈들은 제일 높은 사람을 보냈어요. 부수석급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외무장관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제일 낮은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냐? 부통령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의 남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급이 없어요. 그래서 온 사람의 급으로 치면은 윤 대통령이 사무실로 가서 취임식 끝나고 중국 사람 만나고 일본 사람 만나고 미국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온 사람의 격으로는. 그런데 보니까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고, 두 번째는 계급이 더 낮은 일본을 만나고, 세 번째 중국을 만남으로써 미중일로를 하루아침에 미일중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를 지지해야 됩니다.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204석 되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통일까지 그냥 밀고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선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